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이제 쭉 설명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 수원은 이렇게 갈 거다 이런 건데 그 틀을 가지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 갈 건지 이걸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고 이행계획을 만들고 이러는 게 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행정체계, 유연하고 자기결정 능력을 갖는 행정체제를 만든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유연하다라는 것이 이 칸막이 행정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환경 쪽에서는 천천히 가는 이 도로가 더 중요한데 교통부서에서는 빨리 가는 도로가 더 중요한 이런 상충점을 어떻게 막을 건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자기결정 능력을 갖는다. 이것은 행정 자체로는 자기결정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지방의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95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완료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동이 행정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행정 사업을 작성하고 이행하고 평가하자 이런 건데 대부분의 경우 90년대 말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민간끼리만 따로 실천 사업을 하고 행정은 이 부평 같은 데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여전히 공동으로 작성하고 이행하고 평가하자 이 틀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 당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4대 전략을 세우고요. 그리고는 이 전략에 맞춰가지고 22개 중앙부처가 이행 과제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각 부처가 그 전략을 이행할 계획을 가져와서 그 과제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국가 모델인데요. 지난 민선 5기 때부터 인천 부평구에서는 그거를 좀 바텀업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그리고 행정의 전략과 이행 계획을 만들고 지표도 만들고 그렇게 5년 6년을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같이 워크샵을 해가지고요. 이 부평의 미래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이것을 적어내게 해가지고 이 전략들을 세워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고 자연이 나왔고 풍요가 나왔고 이웃이 나왔던 그것을 이제 묶어서 이 4대 전략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는 이 상자를 4개 상자를 놓고요. 행정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150가지의 단위 과제들을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카드에 적어가지고 내 업무는 교육문화 이 통에 들어갈 수 있겠다. 내 업무는 이 통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 업무들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 전략에 주요 업무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복지 전략에 이런 업무들이 들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세웠고요.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이행 계획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전략에 이 이행 과제들을 이 4개 묶음으로 세우고 거기에 150개 업무 중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를 잘하면 지속가능발전 지표 어떤 지표들이 개선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국의 사회복지과의 무슨 팀의 내 업무가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라는 그 업무를 그냥 국장님만 보고 과장님만 보고 팀장님만 보고 했던 일이 이제는 4번 전략의 4-1번 과제에 기여하는 내 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 부서가 어떻게 일을 잘했느냐 그거는 협의체 운영 횟수 이런 거 가지고 성과 관리를 했는데 저런 일들이 잘 되면 민간 자원 발굴 지원이라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개선이 될 거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잘하면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이런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개선이 된다. 인천 부평구의 지속가능성이 개선이 됐다. 그러면은 부평구청장이 칭찬을 받거나 야단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됐는데요. 근데 오해는 뭐냐면 민선 5기 때 2010년, 11년에 이 작업을 해서 세팅을 해놨는데 막상 행정에서는 이걸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과 지표가 이게 하나씩 지속가능 발전 지표하고 엮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민선 6기로 넘어오는 사이에 행정에서 저런 거는 우리가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로 다 바꿔놔 버린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 수 이런 거는 기존에 했던 성과 관리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민선 5기 내내 작업을 했지만 부평구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지가 않았어요. 지표 개선된 게 거의 없었는데 이 틀을 아까 이런 방식으로 다시 돌려놓으니까 이 2015년, 2016년에 지속 가능성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만 따로 움직이게 되면 저렇게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만 붙여놓게 되고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개선되는 게 지자체장의 책무여야 되는데 공무원의 책무처럼 그렇게 오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무슨 국, 무슨 과, 무슨 팀의 내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 평가를 국별로 성과관리 평가를 하죠. 그런데 청렴도 평가도 하자 그러고 성별 영향 평가도 하자 그러고 이렇게 평가가 계속 쌓이니까 지속가능 발전도 이건 무슨 평가를 따로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행정이 경계를 하는 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 따로 협의회 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 때도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서마다 단위 과제가 있고 성과 지표가 있는데 비전을 지속가능한 수원시 이렇게 세워놓으면 기존 방식으로 용역사가 저 비전을 세워놓죠. 아까 부평이 우리끼리 하는 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가 전략도 세우고 이행 과제도 세우니까 그 이행 과제마다 하나씩 연결시키는 부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자체 수원시의 지속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무원의 책무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어도 저 지표가 우리 부서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우리 부서의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엮이게 된 거죠. 취업자 수가 줄었다. 그러면은 경제 과장님이 아웃되거나 강등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지속가능성 지표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경제 지표가 경제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환경 쪽에서도 사회 쪽에서도 사회적 경제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저 지표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동차 사고 사상자 수 교통부서만의 일은 아니고 환경 지표의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이것도 환경부서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이 감사실만의 일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기존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부서들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수원시 이런 비전을 같이 잡자라는 것이어서 아까 이 박정호 국장님께서 올해 수원이 할 일이 행정과 우리 협의회가 같이 저런 비전도 세워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략도 이행 과제도 같이 세워가지고 이 이행 과제마다 경제부서가 이 이행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일, 사회부서가 이 이행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일, 그런 것들을 교차적으로나 아니면은 공동으로 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과제, 성과 지표 이런 것은 성과 관리 지표를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이 공무원 쪽에서 성과 관리 지표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경제 지표든 사회 지표든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취업자 수 증감률이 보니까 취업자 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경제부서도 사회부서도 환경부서도 우리가 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그 고민을 행정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행정이 아까 자기교정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차원에서 떨어지니까 우리 협의회에서 그 일을 같이 개발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공무원의 책무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잘 관리한 이 수원시장의 책무다 이렇게 우리가 짜야 되고요. 부평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형적인 틀이었다라고 하면은 전주에서는 행정의 모든 업무를 저런 목표 구조로 바꾼 게 아니고 행정과 같이 시민들이 이 전주시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행 계획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가령 경제분과의 전주 비빔밥 판매 그릇 수 이게 늘어났다. 그러면은 보건소장님은 저 지표를 보고 비빔밥이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면은 식품위생 단속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함의를 줄 수 있는 지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한옥마을에 외국인이 3,000명이 더 왔다. 그러면 문화부서의 과장님이 승진하는 게 아니고 문화부서 과장님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통역 서비스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더 양성을 할까. 그래서 사회복지팀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갈 수 있는 지침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평 모델이 있고 지금 지표만 가지고 있는 모델도 있는데 별개로 해도 각각의 의미만 알면 그런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작업을 할 수 있고 가급적 그 지표도 행정의 이행 계획도 같이 붙이자 이런 이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지속가능 발전의 하나의 지침, 그러니까 행정이 볼 때도 지침이 되고 시민들이 이해할 때도 하나의 이 지침이 되는 거죠. 오늘 인포그래픽 이것만 봐도 수원이 현재 상태가 어떻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인포그래픽을 잘 그리는 거 말고 어떤 인포그래픽을 그려야 수원시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는 부평 모델처럼도 안 하고 국가 모델처럼도 안 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하고 동떨어져 있죠. 그냥 연구원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니까 저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불분명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서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기에 들어와서는 이 역할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역할로 했는데요.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올해 드디어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을 행정이 그 목표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올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내 업무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실국 단위가 아니라 그 전략과 목표와 단위 과제 단위에다가 내 업무를 붙여놔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업무를 어떻게 열심히 할까 그런 구조로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해서 이거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 중장기 계획들, 도시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 이런 기본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게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바꾸는데 그 바꿀 때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우산 하에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평가 점검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개의 평가 지표는 이 수레바퀴 모델 그래가지고 지표별로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인포그래픽처럼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 그 4개의 전략과 과제에다가 이행 계획을 지금 328개를 붙여놔서 부평 모델처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이행 계획을 점검하는데 올해 내내 할 작업입니다. 지표 추세도 검토하고요.
이 지표가 왜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지속 가능성 지표를 가지고 이게 왜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각 부서가 하고 있는 과제가 그런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 아닐까? 그거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과제는 좀 이렇게 바꿔보자. 내지는 그거를 민간에서는 우리가 실천할게 하는 이 작업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평가가 중장기 행정계획을 세울 때는 그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소관 실국별로 의견을 교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부서마다 기한문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했습니까? 이 정책 기한을 할 때 지속가능성을 검토했습니까? 하는 그 체크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단위에서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드는 데도 있고 협의회를 만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몇 개 구를 잡아가지고 이 지속가능발전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추진 절차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수원은 아까 그 박정호 국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그렇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 환경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 분과별로 올해 내내 그 논의를 해서 그 지표도 다듬고 이행 계획도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전체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서울형 SDG 이거를 아까 수원처럼 10개 안 하고 처음에는 16개를 하려고 했어요. 그 16개인 이유가 14번 목표가 해양 목표인데 해양이 없으니까 16개로 줄이려고 했다가 해양에 그 관련된 목표를 생각해 보니까 폐기물이 있어요. 폐기물을 한강에다 함부로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해양이 오염되니까 폐기물 관리를 잘하자라는 거를 16번 목표로 14번 목표로 다시 넣어서 17개로 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가상안으로 세부 목표 지표를 배치해 놨는데 올해 내내 이 문구도 다듬고 이 세부 목표나 지표도 다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조금 전에 수원 올해 계획을 발표하신 것과 유사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광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위원회도 만들 계획이고 기존의 4대 전략과 16대 과제를 SDG를 달성하는 데다가 딱 맞물려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올해 이행 계획을 이제 같이 이행하게 될 텐데요. 작년도에 광주의 지방의제 20일, 광주의제가 4차가 끝났고 새로운 이제 5차 의제를 만드는데 UN SDG 17개 목표에다가 이 광주 행정에서는 이행 계획을 그 17개 목표마다 다 연결을 해서 잡아놨는데 거기에 이 맞물려 가지고 5차 의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광주 협의회는 행정이 할 이행 계획과 거기에 맞춰서 SDG 17개랑 연결시켜 가지고 협의회가 할 일을 의제로 저렇게 상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SDG 6번 목표를 위해서 이 광주에서는 이행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다. 그리고 그 실천 과제들을 시민은, 기업은,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행정의 담당 부서는 무슨 부서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목표는 이렇고 각각의 지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이행 계획과 이 광주 협의회의 광주 의제를 적절하게 또 배치를 한 거죠. 인천 남부 아까 생각해 보시면 지표만 가지고도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틀이 된다고 했는데요. 인천 남구에서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구청장이 이 슬로건이 이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그래서 이 약속이 4개가 있고 개별 단위 과제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붙여보자. 저런 일을 공약처럼 내세웠는데 이 단체장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진단해보자. 그렇게 행정의 세 팀장님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획분과 위원들이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요. 아까 수원에서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내외 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남구의 적절한 지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4개 지표를 뽑아서 그 지표마다 기존에 있던 착한 남구, 착한 사람들이 사는 남구 그 전략에다가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34개 지표를 가지고 행정에 150몇 개 주무관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쭉 뽑았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 34개를 인천 남구형 지속가능 발전 지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걸 가지고 상위 9개 지표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뽑았을 때 상위 9개 우선순위가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7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스티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을 카페, 공동 이용 시설, 평생학습, 건강검진 이런 인천 남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기존에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뽑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기존 그 구청장의 전략에다가 다 배치를 해놓고 이걸 잘하면 UN SDG 몇 번 목표에 기여할 것인지 그렇게 배치를 또 해놓은 것이고요. 그 지표들을 가지고 지난 3월 초에 1, 2월에 이제 그 추진단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 최근 3, 4년 내지는 4, 5년 이 추세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선시하는 이 상위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된 상황이고 취업자나 재정 의존도처럼 남구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런 거는 이제 악화된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지표로 삼을 만한 게 저게 현재의 상태니까 재정 의존도가 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업 배치를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고민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이행 계획을 남구에서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수원처럼 아니면 부평처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역량에서 그냥 저 지표들 중에 우리가 개선할 만한 지표를 이 행정의 주요 팀하고 이 협의회하고 같이 짜보자 민관 합동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런 게 없고 또 행정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평가를 이 푸른경기 21 시천협의회가 하도록 위탁을 한 건데요. 실제로는 위탁만 해놓고 푸른경기 21 시천협의회만 공유하고 행정은 나몰라라고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61개를 만들어가지고 측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제 나몰라라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까, 푸른 경기는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작년에 경기대회 때 이렇게 했죠. 230개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세부 지표들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출연해서 60개를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22개를 출연하고 31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무국장들이 6개로 압축을 해가지고 경기대회 때 모인 분들이 투표를 했죠. 그래서 이 도시농업 이거를 올해 9월까지 이 31개 시군 협의회가 같이 할 사업으로 뽑아낸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경기에서는 고민이 그 도에서는 나몰라 하는데 계속 우리만 이 지표 만들고 이렇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경기도가 시군 평가를 할 때 이 평가 지표가 따로 있는데 그 지표를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활용해 보자. 그러면은 시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 4차 경기의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는 아까 인천 남구랑 비슷한데요. 올해 이 그 시흥형 SDG를 만드는 거를 수원처럼 하는 거를 장기 과제로 두고 올해 단기적으로 이 민관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이제 시흥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이거를 이제 전면에 내걸었으니까 부서마다 이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누구 단체랑 같이 할까 이거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협의회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더 모이기가 어려운
도시인데 강원도가 작년 9월에 이 대회를 강원 대회를 할 때요. 그냥 17개 목표 중에 우리 집중할 목표 골라보자. 이것도 행정과는 별개로 쭉 협의해서 한 거죠. 자리마다 모든 마다 이 전지를 한 장 주고 강원도에서 제일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목표를 찍어보십시오 해서 여기 같으면은 이 테이블은 3번 목표를 가지고 토론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실행 계획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팀에서는 건강 목표, 3번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노년의 경제자리 비율을 높이자. 그리고 일자리 교육을 하자. 이런 것들이 지표랑 실행 계획으로 그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수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 틀대로 쭉 가시면 그게 또 전국에 이제 소개할 만한 수원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그 행정이 분야별로 이제 잘 같이 힘을 모으면 그게 이제 제일 좋고, 그다음에 좋은시정위원회가 이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을 해서 행정에서 실행 계획들을 이행 계획들을 붙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표를 발굴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의를 쭉 하실 때 고려하실 만한 점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9 메이저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 목표부터 17번 목표까지 다 붙여본다라고 하면 빈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과 관련된 의제는 뭘까? 지방정부에서는 뭘 할까? 기업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붙여보거나 아니면은 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원주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농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매트릭스를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이 경제사회 환경 다시 나눠보면 저 뒤에 보시죠. 이 나무들이 쭉 있죠. 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는 5개 필축으로 그렇게 나눈 건데 결국은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경제, 환경, 사회 목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화, 인권, 제도 이게 16번 목표, 그리고 파트너십, 정책 일관성 이런 게 이제 17번 목표로 있는데 저기는 이제 17개 목표를 경제, 환경, 사회로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지속가능성위원회에서 그 분과에서 김주석 박사님이 그려놓으신 것도 잘 그려놓으셨는데 경제, 사회, 환경 저 목표가 이 무 자르듯이 세 개로 분할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유엔 물기구에서도 이 6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앞에 보시죠. 이 6번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 우리 생활 공간인데 이 물 목표에 세부 목표들이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마실 물, 위생, 수질, 물 부족, 수자원 관리, 생태계 이렇게 있는데 6번 목표 딱 물기구는 물 목표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전체 목표들을 쭉 보니까 11-5번 목표에 물 관련 재해 목표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유엔 워터라는 이 조직에서는 6가지 이 세부 목표 더하기 물 관련 재해 이 목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7-2번 목표, 7번 목표가 에너지 목표인데 7-2번 목표를 보면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 중에는 바이오 퓨얼도 있고 아니면은 식량 자원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2번 목표, 기하 목표에는 2-1번에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목표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까? 17-14번 목표에는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자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4번, 6번은 경제 목표고 7번, 8번, 9번은 그 사회 목표고 이렇게 딱 쪼개지 않고 경제 분과에서
특별히 환경분과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목표가 몇 가지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따져가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들의 이런 세부 목표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도 환경 과제를 생각해 볼 때 어떤 목표들을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경제분과랑 사회분과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또 환경부서가 경제부서랑 사회부서랑 같이 할 수 있는 이거를 자꾸 꺼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6번 목표는 환경 목표이기도 한데 사회 통합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되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분과가 논의를 할 때 우리는 6번, 7번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목표들도 계속 연결시켜보는 작업. 그러니까 230개의 이 세부 지표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다른 목표에도 우리 환경과 관련된 세부 지표나 목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보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유엔이 작년부터 계속 해마다 국가평가를 받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하는 목표는 1번, 2번, 3번, 5번, 9번, 14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원형은 10가지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7가지로 만들되 뭐 1차 연도에는 아까 1차 계획에는 그 중에 10가지 집중해보자. 2차 때는 뭐 다른 10가지 또 집중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에서는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개인의 나의 SDG 10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110개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것 중에 재활용품이 담겨있는 거는 37개였어요. 그래서 이 34% 목표였는데 올해는 10% 올리겠다. 그러면 12번 목표에 12-5번 목표에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단체의 SDG, 우리 학교의 SDG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하면은 수원형 SDG가 따로 놀고 시민들은 모르고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표를 보실 때 이 국내외 지표, UN SDG의 230개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골라낼 때 우리 이 상황에 맞는 것. 아까 인천 남구도 34개를 뽑아냈는데 그것과는 다른 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 경기대회 할 때 또 몇십 개를, 50개를 골라냈는데 그것과는 다른 지표들이 또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중간중간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표를 만든 뒤에 대표 지표로 해서 수원 시민이 더 잘할 수 있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 유연한 행정과 자기 교정 능력 확보 이런 거였죠. 행정이 그동안 성과 관리만 했던 거라면 우리는 의제 수립과 실천 이런 것만 따로 했던 건데 협의회 차원에서 아까 경기도처럼 협의회 차원에서 그냥 지속 가능성 평가만 하고 지속 가능 발전 지표만 개발하고 그러면은 이쪽만 돌아가고 이쪽만 돌아가는 거죠. 조금 더 공동으로 지속 가능 발전 지표를 개발해서 단위 사업들하고 연결해 보자. 이런 게 이제 인천 남구나 시흥시나 이런 생각이 될 것 같고요. SDG 17개 목표별로 그냥 공동의 실천 과제들을 어떻게 뽑아볼까 그런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우리 SDG는 17개 이렇게 뽑아보거나 하는 것이 점차로 이 유연한 행정과 자기 교정 능력 확보를 연계시켜가는 방안인데 오늘 이제 수원 계획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속 가능 발전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차츰 강화해 나갈 때 이행 계획도 구축하겠다. 그런 것들이 계획 속에 들어 있어서 이 수원시는 올해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애쓰시면은 그 연말에는 수원형 SDG 그렇게 해서 다른 도시들이 좀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